대표님, 그런데 네. 대부업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아무래도 이제 처음 이미지가 좀 뭔가 네. 좀 무섭다. 네. 나하고는 좀 뭔가 좀 관련이 없을 것 같다. 네. 그런데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좀 운영해 보시면서 좀 느꼈던 소감, 네. 느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여러분들 저를 네. 볼 때 제가 네. 그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사채업자, 뭐 대부업 그 이상한 깡패 같은 느낌이 안 드시잖아요. 네. 저를 어디 봐서 뭐 사채업자라고 보시겠어요, 그렇죠? 네네. 네. 좀 재밌는 사람이다라고 보실 텐데, 네. 근데 이 대부업이 네. 그 결국에는 이제 그 이름에서 오는, 특히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오는 이제 그런 좀 안 좋은 이미지가 딱 각인되다 보니까 네. 대부업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일단은 하나에 손을 놓고 보는 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넘어가는 게 급선무인데, 재작년에 이제 그 또 어디 포항에서 그 담보대출을 받겠다고 저의 좀 대부업체니까 돈을 빌리러 오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사무실에 들어오면서부터 정말 떨더라고요. 서초동에 사무실 오셔봤잖아요. 네네네. 들어와서 앉은데, 아니 근데 서초동 사무실 와서 보셨지만은, 아니 그게 뭐 어디 대부업체 같아요. 옆에 은행이 있고 뭐 사무실 있고 하는데, 근데 떨면서 본인이 이름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니까. 네, 막 덜덜 이게 손을 떨어서 이름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야, 근데 나중에 그분이 결국 이름 석자 쓰고서 자기 그냥 가겠다고 하면서 정말 꽁지가 빠지게 가는 거 보고서 제가 그렇게 무섭게 생겼나? 그게 아니라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러 왔다는 것 자체가 이번에 부담인 거예요. 이제 혹시 뭐가 좀 잘못되거나 큰일 나거나 그런 일들이 뭐 그때도 있었지만, 어떤 분은 저희한테 대출 자수하러 이제 그 계약서 쓰러 오실 때 전날 잠을 못 잤대요. 떨려서. 대부업체 돈 빌리러 가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진짜 이상한데 내가 납치라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제 얼굴을 보고 이 머리 긴 제 스타일을 보고서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유튜브도 하고 다 보여드리니까 이제 그때서야 마음을 놓으시고 이제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대부업의 안 좋은 이미지. 그래서 그런 것들 넘어가는 게 이제 문제가 된다. 네. 뭐 약간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 그쵸. 그걸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주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그 NPL이 가능한 대부업이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지금 대부업체가 한 9,000개가 있는데요. 9,000개. 네, 그 중에 한 800개 정도가 이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대부업체. 그러면 다 등록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만 NPL을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금감원 등록된 대부업은 이제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자본금 5억 이상. 자본금이 5억 이상. 네, 5억 자본금에 그 돈이 있다는 건 이제 은행에서 이제 그 자금 내역을 확인해가지고 통장 잔고 증명을 해야죠. 5억을. 근데 이제 나머지 8,200개 대부업체는 그냥 지방자치단체. 여기 송파구면은 우리 제니스바 우리 대표님이 나 대부업 내고 싶어 그러면 그냥 송파구에 가서 대부업 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거와 별개로 금감원에 등록한 건 또 다르다.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NPL을 진짜 사오고 싶다. NPL 영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걸 금감원에다가 하면은 좀 뭔가 좋은 게 있어요? 뭔가 신뢰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나?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단 대부업이란 이름만으로 사람들이 그냥 조금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요. 제가 대부업을 이제 한다고 하니까 유튜브를 보는 이제 지인들이 이제 오이 그 무서운 걸 하냐고. 그래서 아니 무섭긴 내가 하는데 뭐가 무서워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인식은 영화 드라마의 깡패, 조폭, 깍두기 이런 문신 이런 사람들만 보다 보니까 대부업을 제가 한다니까 혹시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뭐 뒤에 그 깡패하고 손잡고 하는 거냐고. 전혀 아닌데. 별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대부업을 한번 해보신 거예요, 대표님은?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가? 경매를 이제 하면서요. 이제 경매를 통해서 이제 뭐 예전에 2017년부터 이제 경매 강의, 이제 사람들한테 경매 알려주고 낙찰받게 도와주고 그런 이제 경매학원을 내고 운영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회원들이 이제 뭐 종잣돈을 쓸 데가 없다. 그런 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좀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이분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주체가 돼서 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투자하세요 그러면 잘못하면 폰지 사기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식으로 뭘 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대부업을 내서 합법적으로 대부업체로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나간 거죠. 그럼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이제 돼가지고 이제 뭐 말 그대로 정말 대부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NPL 부실채권도 사가지고 수익도 한번 내보고, 그게 아까 먼저 영상에서 나왔던 사천 공장? 처음에는 이제 대출을 이제 워낙 2020년 말 2021년대 부동산이 호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참 농담 안 하고요. 하루에 대출 요청이 많게는 한 50통씩 왔어요.
아, 대출 요청, 대출 좀 해달라고. 네, 나 이게 리센트 아파트 혹시 그 중에 혹시 대표님 계신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근데 이제 나 어디 아파트 뭐 갖고 있는데 이거 아파트 담보로 얼마까지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아파트가 거의 반이 넘었고요. 이제 서울, 경기도 분들이 제일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 갖고 담보대출 받겠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많게는 제가 50통 전화 제가 다 받으니까 진짜 전화 받다가 다른 일 못 볼 정도로 그렇게 많이 왔어요. 이제 그때 그걸 가지고 이제 좀 더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대출 문의가 많이 와서 또 괜찮은 부동산이 많아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회원들이 돈을 또 제가 투자금을 받아서 대출해주고 그게 이제 260억. 260억. 예, 한 1년 반에 모은 게 260억 대출이 나간 거죠. 회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홍티경매 정회원분들이 한 480분이 260억을 모아온 거니까 1인당 한 5천만 원 꼴? 그렇게 이렇게 투자하셔갖고 야, 그 엄청 큰 돈이네요. 네, 그쵸. 그러니까 제가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5시에 얼굴 보이는 게 그냥 잠이 안 오겠네. 내가 봤을 때 잠이 안 오겠어, 나 같으면. 근데 저는 또 워낙 낙천적인 데다가 제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자가 제 인생 모토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뭐 엉뚱한데 뭐 주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날 폭락할 수 있다는 뭐 그런 게 아니라 부동산에 담보를 잡았기 때문에 뭐 우리 돈은 뭐 부동산을 딱 잡아놨으니까 뭐 떼일 리가 없으니까 그냥 뭐 잠이 안 올 정도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렇죠. 그 좀 한 가지 팁을 좀 주세요. 뭐 하시다가 이제 NPL 뭐 고급 정보 같은 거 이런 거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참 이 고급 정보라는 게 제가 이제 처음 대부업을 그 금감원 등록된 대부업을 제가 내서 호기 있게 이제 5억 자본금을 만들고 나서 이제 새마을금고라든가 저축은행에 문을 두드렸죠. 나 금감원 등록한 대부업체 홍티경매 유튜브 대부 나 홍 누구야? 당신들 그 근저당 내가 은행 사고 싶어. 저거 한 편으로 바로 까였죠. 뭐 그렇죠. 뭐 처음에는 당해 다 그냥. 뭐 자본금이 5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새마을금고하고 거래하려고 하느냐? 자본금 50억 만들어 와라. 그때 알았어요. 새마을금고 NPL을 사오려면 자본금이 50억 있어야 되고요. 웬만한 저축은행도 5억 자본금이라 그러면 되게 콧방귀를 껴요. 근데 아직 규모가 작다고. 작다고. 거기다가 이제 신생업체라고 하니까 그냥 좀 비웃는 듯이 좀 그런 인상을 받아갖고 야, 저는 처음에 대부업을 내면 만사 형통인 줄 알았어요. NPL 그냥 무조건 다 살 수 있고 그럴 줄 알고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뒤통수를 제대로 한번 딱 맞고 이게 아니구나. 노하우가 필요하구나. 맨땅 헤딩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맨땅 헤딩식으로 이제 계속 물건을 찾고 매수 청소 보내고 뭐 하는 작업을 한 거죠. 결국에는 뭐 특별한 어떤 없어요.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대부업 만들고 나서 이제 처음부터 그랬지만 작년 말 같은 경우 작년 한 10월 달에는 서울 경기도에 있는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형 한 15,000개 지점을 일일이 내가 다 주소를 다 타이핑해갖고 우편을 다 보냈어요. 15,000통 우편물을. 무슨 우편물? 그냥 매수 요청서를 당신들 금융기관에서 갖고 있는 혹시 부실채권 있으면 홍티경매 유튜브 대부 거래합시다. 그렇게 그냥 담당자들 뭐 이름은 모르면 뭐 모르는 대로 그냥 그 은행 이름을 갖고 그냥 다 보냈죠. 15,000통. 좀 반응이 있던가요? 뭐 연락은 거의 한 1,000통 있게 왔는데 그래서 뭐 지금 전화번호 제가 다 저장해 놨죠. 그래서 좋은 거 있으면 연락 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시작을 하려다가 뭐 안 한 것도 있고 뭐 이건 뭐 매수할 게 아니구나라는 것도 있고 뭐 근데 어쨌든 뭐 이분한테 지금은 물건이 아니어도 언젠가 또 좋은 게 올 수 있으니까 친절하게 안내해서 여지를 항상 남겨놓는 거. 맞아요. 그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방금 대표님 말한 거 들어보니까 어떤 게 생각나냐면 이제 저도 이제 주로 이제 아파트 투자였잖아요.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팔아야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또 역전세 나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세입자 맞춰야 된다. 근데 세입자 맞출 때 보면은 항상 첫 번째 부류가 그 집 근처 한두 개만 내놔. 맞아요. 안 돼, 그거. 많이 내놔야 되고. 쫙 뿌려야 돼요. 그 다음에 많이 내놔야 되는데 되는 게 뭐냐면 그 주변만 내놓으면 안 되고 동선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이리 온다. 그리고 저쪽에 사람이 일이 밀려올 수 있다. 다 뿌려야 돼.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이 결국에는 빨리 팔게 되고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스스로 좀 노력도 하시고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대부업 하는 사람 중에 지금 홍티경매 유튜브가 그래도 인원이 적지 않잖아요. 2만 명. 유튜브. 많죠. 구독자가 2만 명인데, 저는 뭐 솔직하게 얘기하니까요. 지금
집 나간 그 회원이 한 19,000명 될 거야, 아마. 19,000명? 절반? 왜요? 절반이 넘죠. 2만 명제 19,000명. 왜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딱 보시는 분들이 홍태금의 유튜브 뭔가라고 보실 때 이제 최근에 올린 영상이야 뭐 제가 좀 나름 잘 만들었지만 영상을 제가 1,200개를 올렸어요. 한 3년 동안에. 근데 뭐 라이브를 제가 우리 세금 관련해서 뭐 정말 필요한 정보를 주는 라이브가 아니라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뭐 저기 뭐야 저 사랑방 하듯이 그때 새벽 2시에 일어났을 때 그냥 우리 회원들하고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 식으로 라이브를 뭐 1시간씩 30분 이상 막 40분씩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분들이 뭐 내용이 오늘 똑같고 뭐 내일 또 똑같고 그러니까 이제 흥미를 잃고서 이제 집을 나가셨지. 그래서 구독을 취소한 건 아닌데 이제 그래서 돌아오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에 제가 이제 지난 한 2주 전부터 리뉴얼 해가지고요. 새롭게 유튜브를 지금 만들었어요. 그럼 좀 어떤 내용을 좀 이렇게 전달해 주실 건가요? 내용은 이제 NPL 관련된 내용, 뭐 사천공장 배당 영상도 있고요. 내용은 뭐 예전에 제가 했던 거하고 뭐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다만 이제 그땐 제가 조금 중원부원하고 좀 시간을 루즈하게 끌었다면 지금은 이제 한 10분 이내로 알차게 뭐 모아서 알차게 딱 줄여서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주먹구구식으로 편집하거나 뭐 이렇게 영상 찍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영상을 찍어주고 전문가들이 또 편집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기 뭐 경매 관련된 것도 좀 알려주세요. 경매도 이제 해야죠. 경매도 하고, 그러니까 경매, NPL, 대부업 요 세 가지 주제를 갖고 계속 돌고 돌리면서 왜냐면 이제 해줘야지. 처음에 들으실 때는 아무래도 뭐 대부업, NPL도 좋지만 그런 경매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듣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경매를 알아야 NPL도 알고 또 그러다 보면은 대부업을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니까. 자, 그럼 다시 이제 그 대부업 쪽으로 와서 우리 앞에서도 조금 나오긴 나왔는데 대부업을 만약에 이제 이 영상을 혹시 보시고 나도 그러면 이거 대부업을 좀 나고 등록을 해가지고 창업을 한번 해볼까? 아예 개인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게 다 말씀을 못 해주시겠지만 뭐 필요한 자금이라든지 어느 정도 수익 나올 때까지 어떤 기간이라든지 좀 몇 가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뭐 저처럼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서 NPL을 바로 시작하기는 좀 어려우시고 또 자본금 5억이 부담이 되시니까 금감원은 이제 차후에 나중에 변경을 하시고 그냥 법인으로는 최소 자본금이 5천만 원이에요. 그냥 5천만 원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2억이 있어도 5천만 원으로다가 이제 뭐 대법 만들어서 뭐 일단 지자체 등록을 하셔가지고 뭐 시작을 하셔도 되고 요즘은 또 그 내가 뭐 대법을 냈는데 그러면 이걸 내고 어떻게 하지? 그 대출을 또 중개해주는 중개 업체들이 또 있어요. 그 무슨 말이죠? 대출을 중개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합법적인 중개 업체. 그러니까 대출 필요한 사람들이 왜 네이버에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네이버 여러분들 뭐 대출 아파트 대출 뭐 검색하시면 아마 쫙 떠요. 그 딜러들. 딜러들이죠. 대출 중개사. 그 사람들이 대출 상담사인데 그것도 그분들 등록하고 하는 거예요. 무등록이 아니라. 은행연합회 거기. 이제 그런 분들이 대법을 내면 알아서 또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오는데 만약에 뭐 영상을 보시고 내가 대법을 한번 창업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뭐 나중에 대법을 만들고 나서 뭐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은 제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중개업체 제가 소개해드려서 그 업체를 통해서 대출 요청한 사람들 그 신상이라든가 부동산 목록을 받아갖고 확인해보시고 대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대부업을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NPL을 이제 좀 거래를 하고 싶어요. 근데 좀 대표님이 좀 보시기에 NPL을 좀 이럴 때 뭔가 투자를 하면 좀 괜찮다 그런 최적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최적기는 지금이 최적기고요. 왜 지금이 연체가 많아지니까. 연체가 많아지니까. 연체가 많아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만큼 이자를 못 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고 이자를 못 내고 원금을 못 갚으면 그게 바로 NPL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은행마다 뉴스에서 뭐 나오는 것보다요 지금 연체율이 더 심각해요. 현장에 계시니까. 뭐 최근에 그 어제 남양주 새마을금고에 뱅크런 난 거. 그 남양주 새마을금고가 이제 그쪽 지점에서 600억대 뭐 대출 부실이 나가지고 뭐 합백이 된다, 없어진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그 새마을금고에 돈을 입금한 예금자들이 그냥 몰려와서 내 돈 내느라고 인출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새마을금고가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예금 인출 못 한다. 돈 못 준다. 일단 기다려라. 이렇게 해갖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더 오히려 불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이유도 부실난 거니까 부실났다는 건 결국에는 이자를 못 갚은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 회사든 개인이든.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NPL이 늘어난다고 보는 반증이니까 지금 뭐 이거 금리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뭐 금리 인상만 꼭 뭐 이유가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이자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대출을 애초부터 받아갖고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뭐 다른 것보다도 특히 이제 그런 대부업을 하고 계시니까 이자 관련해가지고 좀 그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현장에 계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제가 대출 영상을 제가 내리긴 했는데요. 네네. 그 별것도 없이 뭐 특별한 것도 없이 그냥 대출 해드릴게요라고 영상 올렸더니 그 영상을 보고 전화 오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대출 좀 해달라고? 네. 근데 그게 그냥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걸 제가 경험하면서 필요한 사람이 많구나. 지금도 하루에 한두 통, 두세 통씩 이제 영상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대부업체니까는 연락해서 돈 필요하다고 돈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그분들의 어떤 부동산 상태 이미 담보권이 다 찼어요. 담보가 차고 더 이상 나갈 대출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분들이 대출도 이미 꽉 차고 더 이상 빌릴 부동산이 담보 여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뭐 저한테만 했겠어요? 그렇죠. 다른 데도 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제가 볼 때는 채무 불이행, 이자 감당이 어려운 분들, 기존의 채무들도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좀 그런 걸로 이제 좀 뭐 힘든 분들이 많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겠네요. 전 현장에 있으니까 뭐 아주 여실히 느끼고요. 그리고 또 뭐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이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나 중개업체나 아니면 뭐 다른 대부업체 사장님들한테 몇 분들 물어보면은 역시 똑같아 연체가 늘어나는 건 맞고 그다음에 대출 요청이 많아졌는데 문제는 대출 요청을 했는데 대출 나갈 만한 여력이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없다는 거지. 이미 부동산 담보도 꽉 찼고 신용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신용도 이미 꽉 찼고 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분은 나갈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뭐 중개업체 현장에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는 뭐 기정사실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은 저희 홈티 경매 유튜브도 하시고 대부업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대부업이죠. 그리고 이제 그 MPL 오늘 굉장히 좀 저는 사실 좀 생소했어요. 경매 공부를 해본 적은 있지만 MPL을 직접 이렇게 해본 적은 없었고 예전에는 개인이 됐지만 저는 이제 지금 개인이 안 되잖아요. 그쵸. 아까 말한 일부 빼놓고. 근데 저는 그 일부가 계속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있어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뭐 더 이게 검색해 보셔가지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대표님 오늘 너무 소중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뭐 좀 출연 소감하고 좀 뭐 메시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뭐 저는 대부업체 사장이지만 대부업체 사장 같지 않은 사장이니까 뭐 어려워하지 마시고 홍태경매 유튜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니스박 우리 대표님은 제가 몇 년 전에 뵀는데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가끔 보지만 정말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또 정확하게 또 본인의 또 경험에 의해서 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에 의한 또 생생한 노하우 전달. 저는 이게 큰 아마 대표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런 채널에 제가 또 이렇게 또 초대 손님으로 제가 책 저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러주셔서 제가 이제 꼭 책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제가 뭐 아까 소개해서 말씀드린 대로 뭐 하루에 부지런하게 사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 부지런한 사람이 수익도 얻을 수 있다. 이게 진리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